긴축 재정에도 반드시 증액이 필요한 분야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포 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강현 부의장입니다. 23년 마지막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229회 정례에서는 내년 본 예산안과 제2회 추경 예산안 조례 및 일반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재선 의원으로서 최대한 시민의 입장에서 날카롭고 책임감 있게 심의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본위원은 이번 24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느낀 김포시 예산 편성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먹고 살기 참 힘드시죠? 기업하기 힘드시죠? 아이들 교육하기 힘드시죠? 모임, 개인 만남의 대화에서 현실을 대변한 첫 인사말 속에 지금의 어려움이 묻어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산업, 생산, 소비, 투자 증가율이 트리플 마이너스에 빠져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내수 쪽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수출과 투자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내수 쪽으로는 그 온기가 확산되지 않고 있으며 생활물가 상승률과 체감 실업률을 더한 서민경제 고통지수는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서민들의 경제 한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제226회 임시회 5분 발언 등 민생경제 파탄 등을 경고하며 경기가 어려워 가계의 소비가 위축되고 기업의 투자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민생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적극적인 세수증대 방안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확대를 지속적으로 주문해 왔습니다. 실제로 중앙정부는 내년 예산을 전년 대비 18조 2천억 원 증액하였으며 경기도 또한 올해 대비 2조 3,241억 원의 예산을 늘렸습니다. 경기도 내 타 지자체는 어떻습니까? 고양, 파주, 부천, 광명, 시흥, 안양 등등 어려운 여건 재정 속에서 경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김포시는 작년보다 511억 원 감소한 1조 5,591억 원을 2024년도 본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김포시는 왜 이렇게 긴축 재정만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시장님은 경기 상황을 민감하게 예측 진단하여 세수를 추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비책을 마련하고자 정말 노력하셨습니까? 시민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닿아 있는 지방정부는 시민이 걱정 없이 생활하고 기업이 마음 놓고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정책을 수립하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김포시는 근시안적인 판단으로 시민의 삶을 더욱 도탄으로 빠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좀 더 자세히 분야별 예산을 들여다보면 교육 분야 예산이 전년 대비 무려 15.26%가 삭감되었습니다. 노시설 개선을 위해 관내학교에 지원할 교육환경 개선 예산은 올해 대비 무려 33억 원이나 삭감되었습니다. 이번 예산 삭감은 행정의 지속성을 기대했던 학부모님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김포시의 초중고 학생 수는 2023년 현재 7만 2,934명으로 김포시 전체 인구의 14%가 넘습니다. 여기에 학부모 인구까지 감안하면 김포시 인구의 절반이 교육 예산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육은 가장 기본적인 공공재이며 김포시 모든 학생들은 차별 없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울러 김포시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부모의 마음으로 꼼꼼히 살피고 챙겨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교육 분야에 대한 예산 투입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수한 지역 인지를 양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의 정주성을 확보해야만 미래의 도시 경쟁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 발표된 오산시 빅데이터 분석 또한 교육 및 돌봄시설 확충이 지역의 정주성 제고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 내 타지자체도 긴축 재정을 위해 교육 예산을 우리처럼 삭감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천시 내년도 예산, 교육 예산은 3.1% 증가했고 성남시는 63억 원, 화성시는 50억 원을 교육환경 개선에 적극 투입하고 있습니다. 김병수 시장님은 우리 아이는 우리 김포가 키운다고 공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줄어든 교육 예산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김포가 잘 키울 수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가게가 어려우면 허리띠를 졸라맨다고도 합니다. 외식비를 줄이고 여행, 유흥비를 먼저 줄입니다. 그러나 아이들 교육비는 쉽게 줄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김포시 교육예산 삭감은 상식 밖의 예산 편성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경제 정책 무능을 교육과 R&D 분야 예산 삭감으로 회피한 중앙정부와 아이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김포시 예산 삭감에 매우 유감을 표합니다. 김병수 시장님, 교육 예산 삭감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수가 부족하다고 핑계는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세수가 부족하면 시장과 관계부서장은 변명보다는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를 만나 우리 시 사정을 설명하고 교육환경 개선 필요성에 대해 설득하여 교육부 특별교복은 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였어야 합니다. 과연 집행기관이 이러한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업 지원 예산 편성 관련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약 6만 2천 개 사업체와 7,500개 공장이 등록된 서북부 최대 산업도시인 김포는 경기 침체의 영향을 가장 가까이에서 직면하게 되며 경기가 침체될수록 기업 지원 수요는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금 지원 사업의 경우도 보더라도 지난해보다 5배가 넘는 168개 기업의 신청 폭주로 2개월 만에 예산을 모두 소진해 지원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의 신청 경쟁률은 3.36대 1, 개발 생산 8로 맞춤형 지원 사업은 2.4대 1로 관내 기업들의 수요가 매우 큰 사업들의 예산이 모두 삭감되었으며 매년 지원 목표 대비 지원 실적이 높게 나타났던 중소기업 샘플 및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과 무역보험료 지원 사업 축소, 22년 총 300억이 넘는 규모의 계약 추진 실적이 있는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지원 사업마저도 예산이 모두 삭감되었습니다. 아울러 소규모의 노화된 공장이 많은 김포시의 특성상 수혜기업의 만족도가 높고 실효성 측면에서도 효과적이었던 기업환경 개선 사업은 전년 대비 7억 5천만 원,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또한 전년 대비 4억 원이 감액, 기업 지원 예산 중 가장 큰 금액이 감액되었습니다.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고 기업 자생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사업 예산은 반드시 확보했어야 하며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증액되었어야 합니다. 경기도를 비롯한 고양, 부천시 등 인근 기초단체의 기업 지원 예산은 모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경쟁력 문제입니다. 지역 내 강소기업 육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에 다른 도시들이 예산을 투입하여 미래를 대비하고 경쟁력을 갖추고 있을 때 김포시는 두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2008년 금융위기와 2010년 유럽 재정위기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시장님, 재차 3차 거듭 강조드립니다. 경기 침체 상황에서 기업과 가계 부분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위축되었을 때 김포시는 적극적이고도 확장적인 재정정책으로 경기 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합니다. 김포시는 더 이상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부족 문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세입 확대 방안을 고민해야 하며 김포의 현재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기업과 경제, 소상공인, 김포의 미래인 학생들을 위한 공공 투자를 주도하고 민간 부분의 방향성과 유인책을 제시하여 위 위기를 극복해 나가길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